12월 20일 토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라운드하고 12라운드는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당혹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광명우스급 6라운드 강자로 나섰었던 특별승급 도전했었던 이정석이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갑에게 운이 따랐습니다. 김경갑이 우승, 정태양이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5자로 시작하는 세 자리 배당으로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2라운드도 정현수가 2착으로 밀려났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조재호의 직선 추입발에 상당히 좀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조재호가 우승, 정현수가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역시 12라운드도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차 경주에서는 아닙니다만 창원 우스급 6라운드도 박진철하고 이만직의 동반 입상으로 세 자리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특성급 16라운드도 정하늘과 전영규가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역시 세 자리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스급 6라운드하고 12라운드에서 세 자리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크로스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인 맞대결로 한쪽 라인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부진했었던 강자들 저력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력전 펼쳐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과 몇몇 인터뷰 내용 살펴보면 최정환, 김다빈, 조준수,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정환, 김다빈, 조준수,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준수는 낙차 사고 당하면서 좀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최정환, 김다빈, 정현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다빈, 강진원, 남용찬, 권호철, 조재호, 이상현, 정경호, 이우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김다빈이 주드로그 발은 아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남용찬이 저치당 밀려나면서 김다빈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정현수, 윤우신, 김기현, 박지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역시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민배, 최민호, 박준성, 최정환, 민성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배가 힘을 썼습니다. 차신을 벌고 출발했었던 최정환이 대열 좁히면서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정환, 김다빈,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급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 정지민의 연대가 최민호, 박정현, 강진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짜진 편성. 노조 선수들 정영교, 김경갑, 박훈재가 있죠. 전일 김경갑이 운이 따르면서 우승 결승전까지 진출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 선수들 앞만 보고 달려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서로 눈치 잡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행 능력 갖춘 정지민이 충분히 타점 잡고 힘을 쓰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두르지도 않고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진원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랜만에 강진원 추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이름 올렸습니다. 양희천이 갑작스럽게 건강사 이후로 퇴소하다 보니까 최정환이 너무나 긴 거리 나섰어요. 강진원 입장에서 땡큐였었죠. 몰고 와서 잡아 나가면서 결승전까지 확정 지어놓은 강진원, 아무래도 무리해서 정지민이 힘을 쓰는 거 넘어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번이 정지민이 젖히고 강진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지민과 강진원의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민과
강진원의 동반 입상 쭉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김경갑하고 박훈재, 정용교가 후미권에서 기회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최민호가 달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용교가 아무래도 받아서 쫓아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취입발 살려나갔었던 정용교라는 점에서 최근 주춤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는 정지민밖에 없어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정지민의 뒷자리 충분히 꽤 차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지민의 뒷자리는 강진원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몰라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진원과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받아서 쫓아갈 수 있는 정영교 착순과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이 넘어서야지만 강진원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 견주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빠른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영교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민은 기아를 한 코 내렸습니다. 반면 정영교는 한 코를 올렸어요. 그 점 때문에 정영교가 욕심을 내게 된다면 김경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정영교가 욕심을 내게 된다면 박훈자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지민, 강진원, 김경갑 3명의 선수가 결승 진출 확정 지어놓은 상황 아무래도 정지민과 강진원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지민이 제대로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최민호도 막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쫓아 나설 수 있는 3차권 진입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민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라운드 강민성이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이죠. 강민성 입장에서는 남용찬, 이상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남용찬 전일도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잡혔습니다. 금일도 강민성이 남용찬을 달고 쏘는 남용찬이 마크 지켜낸다면 아무래도 강민성의 뒷자리 꿰차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장우준이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강민성과 장우준의 타협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타협이라기보다는 결승전 놓고 알아서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장우준이 남용찬 충분히 털어내거나 직선에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민성과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에 강민성과 장우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남용찬이 마크 지켜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우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타정전으로 받아가거나 몸싸움을 통해서 혹은 직선에서 남용찬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민성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장우준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강민성이 먼저 내선 잡거나 저측이 나섰을 때 남용찬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강민성이 넘어서게 된다면 남용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우준도 상황에 따라서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민성이 남용찬 달고 내선 잡았을 때는 장우준이 선행 나섰다간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측이 나선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또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만큼 장우준의 뒷자리를 박대한이 막혀 나가거나 장우준의 뒷자리를 부산팀 아무래도 조동우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장우준과 박대한입니다. 장우준과 조동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장우준과 조동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우준 경주 운영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선행력은 강민성보다는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강민성이 주도력 발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만큼 강민성과 장우준의 동반 입상, 강민성과 남영찬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라운드 이번 편성 박지용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주현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김계현, 임섭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차 출전하고 있는 김한율이 과연 권호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호철도 선행감이 어중간하죠. 김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박지웅 힘을 쓰는 경준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이 연대 세력인 주현욱과 호흡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민성기가 때리다 보니까 박지웅 쫓아는 같습니다. 정혁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박지웅의 뒷자리는 주현욱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지웅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한율이 타정전으로 박지웅의 뒤 공략해 나서게 된다면 박지웅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이 김한율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주현욱 챙겨주게 된다면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박지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과 주현욱의 동반 입상을 먼저 공략해 볼 수 있는 박지웅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초주부터 힘을 쎄야 되는 박지웅을 상대로 권호철도 선행력 갖춘 선수죠. 김한율도 1월 활약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청평과 김한율의 전략적인 연합도 가평과 선두배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호철이 힘을 썼을 때는 김한율이 몰고 와서 취패해 나가는, 박지웅 상대로 주윤욱이 차가 나오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한율이 권호철과 호흡 맞춰 나가는 김한율의 뒷자리를 주윤욱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한율과 권오철의 협공이 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주도력도 상당히 좋아요. 주윤욱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까지 상황에 따라서 김겨운도 마크됐을 때는 3차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박지웅과 주현욱, 김한율과 권호철의 협공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박지웅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라운드 이번 편성도 4대3의 맞대결이죠. 전일 민성기가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태양, 정윤재, 이유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우신이 과연 박진우, 오정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 입장에서는 정윤재 활약에 나가고 정태양을 뒤다 붙이면서 이유정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러 주게 된다면 민성기가 정윤재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 정윤재가 마크로 갔어요. 마크로 가니까 잘 갔습니다. 최근 이래저래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었던 정윤재 전일은 잘 갔어요. 금일 민성기가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세종팀 정태양과 협공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성기가 정태양을 직접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세종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동대종고 선두배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을 받아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래저래 정윤재 3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금일은 힘을 쓸 것 같아요. 1월 민성기가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출패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정윤재도 장점이 선행이죠. 내선 잡으면 버팁니다. 충분히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속감만 괜찮다면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란 점에서 민성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민성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호신도 선행 취비 가능한 선수입니다. 박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오정석이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내선 잡았을 때는 민성기가 정윤재를 믿었는데 정윤재가 윤호신을 못 넘어가요. 그렇게 된다면 윤우신이 그대로 박진우와 호흡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죠. 마크는 오정석이라는 점에서 윤우신을 중심으로 하는 박진우,
윤우신을 중심으로 하는 오정석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민성기가 이 정도 시속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재 있죠. 정태양까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민성기, 정태양, 정윤재 중심으로 삼복승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전일 정현수가 힘대결에서 밀려났습니다. 조재욱에게 투입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수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직전 2주 전 결승전에서도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현수, 그늘만큼은 주도력변에 나갈 수 있죠. 김현호 있고 고병수가 있고 김일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현수 입장에서는 고병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병수도 마크되면 잘 쫓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정현수가 고병수 챙겨 나가는 작전,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환이 힘을 쓰죠. 전경호가 몰고 갑니다. 김다빈이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또다시 힘대결에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일 시원스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힘을 많이 뺐었던 정경호입니다. 정현수예요. 금일도 또다시 힘을 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정환이 주도력반에 나가게 된다면 정경호가 몰고 갔을 때는 직선 차 나올 수 있어요. 전일 정경호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선에서 정경호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패서 김다빈, 최정환, 정경호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 또 고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금일은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젖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정경호하고 정현수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에 정경호하고 정현수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경호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정경호 아무래도 두 선수 26기 동기생 탑점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정경호 동반 입장 4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병수와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최정환이 서두를 것 같아요. 정경호가 몰고 가고 김다빈이 쫓아 나서는 겨주 충분히 가능하죠. 최정환이 타종부터 정현수를 넘어서기에는 서둘러야 됩니다. 정경호 전일 솔직히 다소 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마크는 빼앗기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경호가 최정환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정경호의 뒷자리를 김다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지정훈련 때도 김다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펼쳐 나갔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정경호하고 최정환, 정경호하고 김다빈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정현수가 고병수 달고 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치고 나올 전경호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현수의 뒷자리는 고병수가 막혀 나가면서 전인 부진 만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하고 최정환, 김다빈의 협공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정현, 경주 운영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남승우, 한상진, 문현진 앞선에서 확실한 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정현 고전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조재우가 외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손재우가 힘을 쓰고 박준성이 몰고 가는, 박준성이 힘을 쓰고 손재우하고 조재우가 힘을 쓰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정현이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일 종속이 좀 많이 다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준성도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손재우가 힘을 쓰면 조재호 다시금 취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깜짝 놀랐어요. 내선에서 갇혔는데 외선에서 후다닥이 나왔습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이후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만 전일 제대로 후다닥 발에 나갔었던 조재호 또 갑니다. 청평팀 협공 가능성, 박준성 몰고 와서 조재호가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조재호의 취입 가능성 또 갈 것 같아요. 손재호가 긁어주게 된다면, 청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박준성이 긁어준다면 조재호가 또다시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좀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주 운영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정현이 손재호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노려볼 것 같아요. 남승우가 홈이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황정현의 선정 가능성이죠. 손재웅을 가서 취입해 나가거나 남승우와 호흡 맞춰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황정현과 손재우죠. 황정현이 가면 남승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승우 언제 그랬냐는 가끔 보면 최근 들어서 저측이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일요 경주에서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정현하고 손재우입니다. 황정현하고 남승우의 동반 입상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재호하고 손재우, 조재호하고 박준성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황정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황정현이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강자로 인정받고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편성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고전 가능성,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라운드 김용건이 대타 출전했습니다. 대타 출전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하고 윤진철도 대타 출전했죠. 최영준이 있습니다.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백유태, 오은섭, 김민배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백유태 충분히 승부 역할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백유태가 29기 동기생 오은섭의 선행 활에 나가거나 전일 김민배가 힘을 썼습니다. 이를 백유태가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은섭도 그렇고 백유태도 그렇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김민배 전일 때리긴 했습니다만 종속이 많이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비노조 선수들이 희속감에선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29기 동기생 백유태하고 오은섭의 동반 입상 김민배가 힘을 쓰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백유태가 몰아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비노조 완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주석진하고 김영곤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배, 오은섭, 백유태 서두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주석진 직전 회차 김우현 마크되니까 1호 경기에서는 차가 나왔어요. 금일도 주석진이 선행 나설 수 있는 오은섭, 백유태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주석진을 중심으로 오은섭, 주석진을 중심으로 백유태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주석진이 김영곤과 협공 펼쳐 나가기는 아무래도 주 선수가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공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은섭을 몰고 가서 백유태를 몰고 가서 취입 나설 수 있는 만큼 주석진의 직선 취입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9기 동기생이죠. 백유태하고 오은섭의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민배 선행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백유태가 몰고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오은섭이 백유태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유태가 아닌 오은섭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일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낙차 사고까지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라인 대결이기 때문에 한쪽 라인 완승을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